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소폭 하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또다시 관세를 좀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에 있어서 현물 쪽에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수에 대한 방향성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신세계 통해서 다양한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3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장의 문을 열었고요. 먼저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미국과 또 캐나다가 이 나프타 협상 지금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타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 속에서 좀 하방 출발했다는 소식 오늘 전달을 드렸는데요. 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인 만큼 또 이 부분도 들어와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금 뉴욕의 미국 증시가 여느 때보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고 자신감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인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1시간 동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나연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 한 주간의 마무리 신세계 마스터님, 함께할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수요일날 또 뵙게 됐는데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이제 뉴욕 증시의 거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국 증시도 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좀 이따 한 10분, 20분 뒤에 지수 설명과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면서 뉴욕 증시 개장이 된 지 32분 정도 지나간 시각이죠.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는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선 다시 한번 좀 소폭 상승하면서 2,900선 다시 회복이 됩니다. 2,901.75포인트로 0.10%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전일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66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의 유로FX는 지수와 마찬가지로 좀 밀리는 흐름이었고 현재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16490달러 선으로 0.2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1,200달러 초반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1,214달러까지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다시 눌리면서 1,208.2
2달러인 0.20%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전일장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70달러가 돌파가 됐지만 안착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마찬가지로 69달러 후반대인 69.93달러 선으로 0.19% 빠지면서 역시나 70달러에는 안착하지 못하는 흐름,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 흐름을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연속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미중 쪽에서는 또 추가 관세가 예상대로 좀 부과가 된다라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중에 중국의 PMI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이 지표에 대한 영향력도 함께 좀 작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근의 외신 쪽의 뉴스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나은 캐스터 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첫 번째 소식은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불공정 경쟁에 대한 경고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요, 미국에서 유통되는 지름 12에서 16.5인치의 중국산 철강 휠에 관세를 부과할지 이 결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이 공정한 가격 아래로 팔리는 덤핑이 이루어졌는지 또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원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런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면 그 액수만큼 반덤핑 관세, 즉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상계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계 관세 여부를 지금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저장진구와 상하이아타는 지금 172.51%, 또 나머지 업체도 역시나 이 국가 보조금을 좀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비 판정을 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무부가 내년 1월 7일 이번 조사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난 후에 또 2월 21일에 최종 판정을 하면은 이 상계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아직 좀 기한이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정부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은요, 이 WTO의 규정을 러시아가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이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향후 60일 이내 미국과 양자 협의를 갖게 되고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 미국은 WTO의 패널을 구성해서 이 조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미국이 지난달 초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10% 관세를 부과하자 이 미국산 건설 장비, 석유가스 관련 장비, 그리고 광섬유 등에 25%에서 40% 정도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요, 이러한 러시아 보복 관세가 미국 제품에만 적용이 됐고 지금 회원국들 사이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고율 관세다라는 점을 들어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불만을 내비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만큼 이 무역 전쟁과 직결되는 이 WTO와의 관계가 또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 보도인데요. 이 소비자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언급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S&P, 나스닥 등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호황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 또 3,200선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 이제 거품 증시고 곧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관론이 무조건 시장의 호재는 아니며 또 오히려 경제 부정적인 신호, 즉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는요, 이 장중 달러 대비 급등하면서 이 부분은 무역 갈등에 따른 우려인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좀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나와 견해는 비록 다르지만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떠한 지금 마음으로 어떠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내놨는지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향후 연준과의 사이가 지금은 조금 대립각을 좀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향후 트럼프의 또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가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반대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났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또 ABC 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9%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고 답했고 또 46%는 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53%는요. 이 트럼프가 뮬러 특검의 조사에 개입하려 한 것이 사법 방해라고 또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응답자의 60%는 이 트럼프의 국정 운영 지금 상황에 반대를 했고 36%는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일 가격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위협 때문에 $70를 상회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뱅크에서는요, 이 달러와 증시 강세에 금값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5개월 연속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9월 3일 미국의 노동절로 이 금융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 만큼 예외다라는 마지막 소식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분의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해왕마스터님과는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S&P 500 9월물 이슈 지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죠.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충돌 우려에 전일장 하락을 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의 전망과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지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마스터님의 지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업에 대한 의견, 일단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지수 더 갈 것이라고 보시나 봐요. 네, 고가 랠리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2주 전부터 매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매도를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든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추가 관세 충돌 우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팩트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차 합의 부분이 지금 진행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이죠. 합의된 부분의 관세는 진행 중입니다. 추가 관세라는 건 2차라는 거예요. 자, 1차 합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갱신을 이어간다는 거는 미중 무역에 대해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들은 증시의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나프타 관련해갖고 체결이 잘 되면은 추가적으로 미 증시는 화랑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나프타는 잘 해결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합의가 잘 되고 진행이 그냥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트럼프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끄니까 어떻게든 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 미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중앙선거가 언젠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딱 이거 그러면은 나스닥을 한다, S&P를 한다 이러면은 중앙선거 날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우리나라 날짜로. 그럼 그때까지는 상승 랠리가 이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스닥 기준으로 좀 볼게요. 자, 제가 말한 거는 이 스팬이 밀리기 전까지는 매수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 밀리고 나서 판단할 문제예요. 밀리고 나서 판단할 문제. 자, 밀리면은 조정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매도세로. 조정입니다. 내려오더라도. 그죠?
자,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황적으로 볼게요. 자, 이런 매수 랠리 파동은 보통 통상적으로 똑같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별도방에서 무방을 해갖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 랠리 자체가 이 랠리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에요. 추가적으로 가죠. 고가 갱신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기준 자체 밀리기 전까지는 매수를 보는 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증거예요, 하나에. 지금 나프타 앞두고 있고, 미국 이제 3분기 되면 어닝 시즌 또 들어가고, 미 증시는 또 화랑을 띠겠죠. 뭐 하나 막을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굉장히 우려감을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10년에 오는 한 번의 기회다, 이런 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2007년, 8년에 터졌으니까 딱 올해가 10년째예요, 올해가. 근데 이것도 어떤 정황이라든가 그 상황 자체가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 중앙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미 증시를 떨굴 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매도 랠리를 보고 매수 랠리를 보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오늘 포지션을 볼게요. 자, 추세죠. 자, T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또 시작입니다. 그럼 기준선 위치값, 스팬 위치값에서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포지션 하나 주세요. 없어요.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장 개장하고. 그럼 오늘 좋은 단가는 어디였어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7600이 좋은 단가였어요. 추세를 타기 위한. 그 다음 어디예요? 네, 766입니다. 이런 단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 장이에요. 앞으로 미국 증시가 왜 버블이 추가적으로 더 끼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시적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거시적입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맞아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별도방을 통해서 조금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왜냐면은 그 기회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기 위해. 자, 최소한 이 지지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봉상 스팬이 무너져야지 그 위치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판단할 오류를 범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별도방에서도 조금 언급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15년도밖에 안 되네. 자, 여러분들 차트의 랠리를 보면은 2009년도부터 지속적인 상승장을 이끌어 왔는데, 여러분들 변곡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고점을 맞추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지지가 무너지고 저항이 포착됐을 때 이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스닥으로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들어가요. 한없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죠? 확률이 그래요, 확률학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지지가 무너졌을 때부터 어떤 상황이 전개됐고 시황이 어떤 게 터졌는지 그 상황을 포착한 다음에 이 자리부터 매도로 들어가는 게 크게 먹는 거예요. 어차피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면은 여러분들 미 증시는 반토막 나요. 그죠? 자, 지금 7200선이니까 3500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고 이거 먹으려고 지금 여기 들어가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정황이 포착이 전혀 안 되는 입장입니다. 60분봉에서도 지금 추세 타갖고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매도를 보고 이런 행동을 웬만하면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 자체가 나오고 어떤 상황 자체가 전개됐을 때 그때부터 매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미 증시에 관해서는 매도를 볼 만한 여건 자체, 차트적 여건 자체, 시황적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 오늘 장세가 매수 장세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그럼 스팬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 랠리를 봐야 돼요. 스팬 자체가 330티 기준입니다. 스팬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 매수 랠리를 봐야 돼요. 이게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들어가요? 평단가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상황이.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지. 기준선하고 스팬 상단 자리에서. 늦은 거예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열리는데. 그럼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본절 걸고 지켜보는 거예요. 본절 걸고. 손절이 아니라 이제 본절 걸고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보겠다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쭉 지켜보는 관점 자체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좀 제가 재밌는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피디님 괜찮나요? 시작해도? 네, 외신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저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 일단 업에 대한 의견을 주었는데 잠시 후에 구체적인 강의로 더욱더 상세한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뉴스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은 캐스터 지금 현재 부분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개장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달 말까지 이제 협상을 타결할 것을 미국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 중간 선거 그리고 멕시코 당선인의 12월 취임을 앞두고 이 90일의 이 의회 승인 기간 때문인 것으로 이제 미국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마감일은 다가왔는데 아직 그렇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혹시 타결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아시아장과 유럽장도 좀 하락세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 로이터에서는요, 이제 캐나다 측에서는 이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어떠한 협상이 아니고, 정말 right deal, 정말 올바른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굳건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 다음 주에 또 중국 제품에 대한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서 또 미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500억 달러 때처럼 이렇게 나눠서 부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외신 쪽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또 발효가 되면 중국도 역시 보복 관세에 부과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또 관세 전쟁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WTO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비치면서 개선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라는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계속 이제 이런 발언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노동절 때문에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다른 이제 마켓워치 기사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FD 브로커즈라는 곳에서는요, 이 트럼프의 2천억 추가 관세가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만 이 트럼프가 이를 서두르는 것이 양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짓누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인드셋, 이 자체가, 마음 자체가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이 다른 나라들은 이제 우방 국가로 만들고 중국과는 계속해서 끝까지 대립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차관급 회담은 실패했지만 결국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요,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2천억 달러 관세 강행에 별다른 반응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압박도 굴할 수가 없다. 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트럼프의 행동은 중국의 소용도 없지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를 좀 비판한 모습인데요. 이 상호 존중의 기초 하에 평등하고 대등하게 좀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발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제 유럽에서는요, 지금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또 역시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또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이 부분이 좀 수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EU 측에서도 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대통령에 대해서 또 역시나 좀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떠한 또 결과적인 확실한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외신적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중국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서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좀 보복성으로도 이어가고 있는데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추가적으로 반대 대응하면서 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분의 지수에 대한 설명까지 도와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좀 지수를 중점적으로 더욱더 좀 심화된 내용 분석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가볼 텐데요. 해영 마스터님 오늘 좀 더욱더 심화된 내용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채권 스프레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선행 지표로 장기물에 대해서 보는 판단하는 지표인데 지금부터 볼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지금 나스닥 S&P 최고가 연중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황 자체만 간단하게 따진다면 영업이익 증가, 어차피 어닝 시즌 3분기에 또 옵니다. 영업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 증시에 또 화랑을 띄울 수 있을 만한 여건 자체가 마련이 돼요. 자, 두 번째, 나프타 협상 타결로 인한 미중 무역 완화.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은 지금 중요한 시황은 아니지만은 더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되는 거예요. 우려 완화라는 점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자,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2018년도 들어가지고 미중 무역이라는 전쟁이란 표현을 쓰고 G2가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을 해요. 서로 관세를 먹이겠다 하면서. 그래서 나스닥 증시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돼 버리는 시장이 와버렸어요. 제가 강조하는 점은 하나의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자, 고가를 갱신하는 순간부터 이 자리죠. 더 이상 미중 무역은 미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인이 돼 버렸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2차 관세 한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1차 관세 할 때도 유동성 확대장만 나오고 또다시 고가 갱신을 한 상황에서 2차 관세 한다고 이거 자체가 랠리를 못 이어가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이슈 2018년도 초반 자체는 분명히 이슈가 되지만 더 이상 이슈거리가 아니에요. 미 증시에 대해.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어닝 시즌에 대해서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고 11월 6일 날 미국 중앙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좀 포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10년물에 대해서 기회를 좀 찾고 싶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는 정황이 저는 포착이 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 어떤 근거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거 사례 2008년, 98년, 그리고 10년마다 오는 상태마다 어떤 현상 자체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 증시 폭락 구간이에요. 자, 제가 선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너무 띄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0년물 채권, 2년물 채권의 금리 차이가 제로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을 중요시 봐야 돼요. 맞나요? 지금 언론에서는 아니다. 야, 이거는 기회가 안 돼. 뭐가 문제가 있을 게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증거는 다 드러나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럼 이거 자체가 10년에 오는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만한 여건 자체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자로 0.18포인트예요. 금리 차이가. 제로에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제로에 가더라도 거품은 낍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역사가. 그럼 과거 사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마다 거품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정황 자체가 눈에 띄었는데 지금 기회다. 이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직 제로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걸 저는 강조드렸어요. 굉장히. 저희 이제 톡스타 별톡방 회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미 증시는 아주 거품이 남아있다.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갈 거다. 자, 하락장이 오면은
그 장 자체에서는 이제 매매 스탑하고 다시 한번 기준을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들이대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보여줘야 돼요. 스팬이 60분봉에서 무너지기 전까지. 그럼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추후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3일을 쉬든 일주일을 쉬든 2주를 쉬든 매도 장세가 이어지면 또 쉬는 거예요. 조정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 다시 한번 매수장이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이랑 S&P 매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장기물도 성립이 됩니다. 상황 자체가. 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미 증시가 항상 제로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이 항상 발생했다는 게 맞아요. 자, 다시 지우고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어떤 식으로 흔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반복되는 패턴 구간 자체가 뭐예요? 아시겠나요? 위아래로 흔듭니다. 0의 기준선에서 채권 금리차가 위아래로 2번은 늘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상황 뭐예요? 아직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그럼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제로 영역에 들어가고 나서 미증시가 거품이 빠지는 기간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란 시간이 걸려요. 그 이후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있었어요. 자, 지금 정황을 포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때마다 사건 자체가 하나씩 있어요. 최근 들었던 거는 MBS 채권에 대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거죠.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주택 보증 증권 자체가 문제가 돼갖고 은행이 줄도산하면서 연계로 은행 자체가 줄도산하게 된 케이스가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화두가 되는 사건은 미국의 부채입니다.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터질 거예요. 터지더라도. 왜 그러냐? 미국 부채가 말도 안 되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량을 줄여가지고 부채를 줄이는 계속 그런 현상 자체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통화를 더 찍어내는 현상 자체가 펼쳐져요.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벨톡방에서 또 강의를 할 건데 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기하학적이에요. 부채가 늘어나는 양이. 상황 자체가. 그럼 이게 터질 만한 사건 자체가 뭐가 있냐에 대해서도 포착을 해야겠죠.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가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급이 달라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은행의 문제지만 이거는 달러에 대한 문제예요. 달러에 대한 긴축 통화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2008년 이후에 미 증시가 정확히 700% 올랐어요. 700%. 꺼지면은 말도 안 되는 양으로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 기회를 포착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다릴 뿐이에요. 왜? 증시가 아직 거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거품 자체를 즐겨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제가 매수 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매도를 봐서는 안 되는 지점이에요, 함부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11월 이제 6일날 중앙선거 자체가 열리는데 트럼프의 목적은요, 미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해요. 왜냐? 득표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목적성이 보여요, 중앙선거 전에. 근데 매도를 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건 연계 자체가 다 맞습니다. 매수를 볼 만한. 그래서 저는 매도를 보라고 권고드리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그때 매수를 보자, 이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좀 재미로 제가 좀 했는데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 근데 요새 들리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국 증시 재미없다. 올해부터 재미없다. 당연히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차트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수고, 오른쪽은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공통된 특징이 있는 반면에 반대되는 특징도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로 딱 눈에 띄실 거예요. 자, 2017년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 증시가 엄청난 화랑이었어요. 한국 증시도 화랑이었죠.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제가 얘기드리면 이때 주식하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왜냐? 경제가 도와주니까. 미국 증시가 도와주니까. 근데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야, 올해 들어갔고 한국 증시는 왜 이래?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때문에 유동성 확대된 다음에 다시 고가를 갱신하는데. 그죠? 이 정황 자체는 금리에 있는 거예요, 금리에. 자, 우리나라는 철저한 외국인 자본시장이에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양에 따라 오르고 떨어지고 증시가 그렇게 눈에 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보통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 자본금이 더 이상 순매수를 안 하는 현상 자체가 올해부터 포착이 돼요. 왜 그러냐?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더 이상 메리츠가 없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랐어요. 오를 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앞으로 미 증시 자체가 지속적으로 랠리를 펼쳐도, 상승 랠리도 한국 증시 자체는 단순히 위아래로 흔드는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미 증시를 반영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앞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작년과 같이 재밌는 장이 흐를 기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 정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장에서 수익 낼 가능성이 큰가? 이런 장에서 수익 낼 가능성이 큰가? 작년에 대비 수익 낼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종목 선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나 작년에 주식해서 돈 많이 벌었어. 올해 힘들 수 있어요. 종목 선정을 잘해야 돼요. 이 별톡방 보시면은 좋은 주식 전문가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참여 많이 하시고 별톡방 보시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급격히 감소한 현상인데, 저는 이제 맹목적으로 조금 이제 본질에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자, 왜 금리 역전을 방관하는가? 한국은행이.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1.5%예요. 1.5%. 지울게요. 낙서를 해놨네요. 1.5%. 자, 미국 금리가 1.75에서 2%입니다. 아시겠죠? 역전은 이미 벌어졌어요. 언제부터 벌어졌냐? 올해 3월부터 벌어졌습니다. 3월부터.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자본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재미가 없다는 소리죠,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주식 자체도 어떻게 보면 테마주, 그죠? 이런 것만 굉장히 핫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본질을 좀 따지려고 해요, 저는. 왜 대체 한국은행은 금리 역전을 방관하는가? 방관. 냅두는 거죠. 왜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를 냅두는가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역전이 되면은 미 그 주식을 따라, 미 증시를 따라 다시 한번 상승 궤도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은,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동결을 할 겁니다. 또. 왜냐? 이미 역전을 냅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9개월째 지금 1.5%입니다.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자, 31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움직일까? 모든 여건 자체, 여론 자체가 동결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할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대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지금 연중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자, 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외국인 자본을 선택하는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은 자, 우리나라가 경제학적으로 경제적인 판단으로는 모든 엘리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에요. 굉장히 엘리트. 저는 지금 현 정권이 굉장히 진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자,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을 거예요. 가계부채를 잡냐, 외인자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외인자본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방관하고 가계부채를 잡는다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생각은 딱 이거예요. 미 증시가 거품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금리를 올리지 말자. 선방어를 먼저 해버리는 거죠. 가계부채를 잡자 차라리. 이 마인드가 심어져 있어요. 어차피 무너질 증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몇 개월대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대로. 한국은행도 그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프레드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선행지표가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선행지표, 10년에 한 번 오는 선행지표. 근데 지금 거품 자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품이 더 낄 거다. 근데 우리가 굳이 외인 자본을 선택해가지고 잠시만요. 우리가 굳이 외인 자본을 선택해갖고 이 거품 자체를 우리도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상황 자체가. 차라리 외인 자본 나가라. 우리나라 자국 내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에 대해서 문제를 더 깊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 올해 들어갔고 금리 동결 또 이제 동결할 거예요. 상황 자체가. 왜냐? 이미 역전은 방관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하는데 자, 연준 고가 갱신하면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랠리장이 나올 가능성 크지 고가를 이렇게 넘어간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금리 이머징 마켓에서 자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 갖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뭐 주식 자체는 종목 자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2,000 종목이 코스닥 포함해 갖고 2,000 종목이나 되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 나는 종목은 있어요. 수익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얘기해드립니다. 작년 대비해 갖고는 힘들 거다. 이걸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품 자체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스프레드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제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 지속적인 미 증시 고가 갱신 되더라도 코스피 고가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 그리고 S&P 나스닥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매수적 접근에 의한 가능성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조금 마무리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이 많은 통화라든가 내용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만 설명됐어요. 이것만. 끝에만.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걸 알아요. 해외 선물.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단순히 매수를 보고 매도를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 내가 매매할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며, 지금 어떤 여건에 놓인, 만약에 내가 유로를 보면은 유로 인플레랑 미국 인플레랑 유로 금리랑 미국 금리랑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진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지, 그리고 여태까지 통화적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단순히 오늘 20만원 30만원 먹으려고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이제 조만간 강연회를 한번 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연회를 열까 생각하는데, 제가 미리 언급을 좀 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강연회가 될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강연회가. 야, 머리가 아프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엄청 드릴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할 정도로. 여태까지 통화적 역사라 하면은, 자,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강의는 안 해요. 해외 선물이라면 여기서 매도를 보고 MIT는 어떻게 가면 손절은 어떻게 놓고 이런 거 강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지금 뭐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지, 이런 역사가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통화 정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있으며 어떻게 되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면 증시라든가 유로 상황이 어떻게 반복이 될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강연회가 결정되면은 신세계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스닥이랑 국내 증시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최근에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가능성, 같은 구간에서의 금리적으로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국채 금리에 대해서 플래티닝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좀 참고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좀 상담 내용 빠르게 한 질문 이어갈게요. 끝자리 9594님의 질문이고요. 미국 중간선거를 좀 기점으로 달러가 꺾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달러에 대한 질문이네요, 마스터님. 네, 일단 언급은 확실하게 드릴게요. 네. 달러의 영향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중앙선거 전에 달러가 꺾일까요? 보다는 개인적으로 달러가 앞으로 2019년도에 금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 자체는 미 증시에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헷갈린다는 소리죠. 괜히 이상한 기준으로 달러를 보게 되면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라고 못해요. 통화 정책만 보세요. 통화 정책만. 지금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 그럼 그 정책 자체가 앞으로 달러의 기조를 바꿀 만한 궤도에 있는지 아니면 추세를 만들 만한 궤도에 있는지 그 여건을 판단하는 게 좀 더 매매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중앙선거 전에는 중앙선거라는 거는 미국 증시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갈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도에 왔던 16년도하고 17년도 사이에 왔던 달러의 고가 자체는 저는 안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 자체가 굉장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재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어렵고. 작년과 같이 여러분 달러 인덱스 지금 유로 차트로 볼게요, 여러분들. 작년과 같이 유로가 원웨이성 장으로 흐르고 달러가 원웨이성 장으로 매도로 흐르는 사태 자체는 올 한 해 마무리될 때까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유로 매수적 접근에 대해서 굉장하게 언급을 드렸어요.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하지만 지금 올 한 해는 요 안에서 테두리에서 가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매수도 매도도 아닌 장세. 그 작년과 같이 야 달러 앞으로 쭉 꺼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이제 별도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기본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달러 자체가 중앙선거를 보기보다는 미 증시를 볼 때 중앙선거랑 좀 연동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겠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증시에 대한 등락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또 해영 마스터님과 1시간 했는데 해영 마스터님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은 해외 선물 어렵죠?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하루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장이고 많은 손실을 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확률을 높여가야 돼요. 여러분의 차트는 제가 몇 번이나 언급드리지만 기법은 없습니다. 기법은 없어요. 이 시장에. 변화는 시장 안에서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고 시황을 보고 이런 이유가 변화는 시장 안에서 녹아들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걸 포착하는 꼭 그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알아요.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하면요 3시간 동안 떠드는데 굉장하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뭔 말이야? 근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루에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쉽다,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로 꼭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영 마스터님 오늘 1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박나은 캐스터 마지막으로 또 현재 부근에 들려드릴 소식 있을까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 짧게 전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국 시장이 계속해서 통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이 기사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또 인도 등 이머징 마켓이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위기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IMF에 합의한 500억 달러 조기 집행을 요청했고 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올리면서 60%까지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지금 방법을 찾아보려는 이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 한편 이 IMF는 이 아르헨티나와 함께 노력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을 또 희망적인 발언과 함께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머징 마켓에 지금 트레이더들이 좀 많이 등을 돌렸다라는 지금 소식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요. 또 앞으로의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IMF의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